자,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런 게 두 번째 시간 이제 빠밤 그거 꼭 넣어줘. 효과음이 있나? 두 번째 시간은 자, 오늘 초대를 굳이 이렇게 한 어떤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우연찮게 알게 되신 분이 있는데 아이폰 수리에 그렇죠. 대한 어떤 일가견을 가지고 계신 분을 우연찮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자마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분을 방송에 모셔야겠구나. 그렇죠. 해서 섭외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방송 얘기하면 좀 그래도 아무래도 속보이니까 친분 관계를 조금 유지하게 그렇죠. 하고 좀 이렇게 저를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한번 출연해 주십사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딱 나와주셨어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먼저 박수를 예, 제가 감사드리고요. 뭐 저도 이제 뭐 제가 알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모르시는 게 수리 관련돼서 많이들 모르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아이폰을 활용을 많이 하고 오랫동안 쓰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진짜 이 귀중한 자료입니다. 정말 오늘의 방송은 여태까지 한 것도 다 소중하지만 정말 아셔야 되는 부분들을 쏙쏙 담았어요. 그러니까 수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럼 애플에 대한 제품 아이폰 5가 이번에 나와갖고 아이폰을 샀을 때 그러면 리퍼라고 하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일반적으로 그냥 리퍼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뭐 이제 깨지거나 뭐 떨어뜨려서 깨지거나 침수라고 하는 부분이 생겼을 때 이제 리퍼라고 하는 부분이 생겼는데 제가 직접 애플 코리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애플 기술전사.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이폰을 좀 구매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네네. 예, 그거에 대한 문의를 이쪽에다 하면 되나요? 네, 지금 아이폰을, 어떤 폰을, 언락폰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나요? 예, 지금, 그거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예, 그럼 여기 리퍼라고 하는 부분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네, 어떤 그러니까, 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이제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수리를 받는 게 리퍼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절차나 어떨 때 리퍼를 받고 수리를 받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고객님 혹시 아이폰 5를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네. 만약에 아이폰에, 기기니까 고장이 날 수 있겠죠. 버튼이 인식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액정에 불량화소가 생긴다든가. 네. 어떤 기기적인 어떤 결함이 생기게 되면 보통 수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제품을 1대1로 교체를 합니다. 네네. 다른 서비스 교체용으로 생산되는 폰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다른 고객님들이 고장이 나서 반품한 것들을 다시 수리를 해서 교체를 해드리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네. 중고폰으로 바꿔드리는 건 아니고 교체용 폰을 새로 생산을 합니다. 애플에서. 그러니까 새 거는 아니고요? 새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고장난 아이폰을 애플에서 수거를 하게 되면은 아이폰에 보면은 플라스틱 재질도 있고 금속 재질도 있고 유리 재질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그거를 공장에서 그냥 녹여요. 재질별로 녹여서 이걸 다시 그냥 재생산하는 거에 쓰입니다. 그걸 새로 수리를 해서 네네. 교체용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네네. 재질을 다만 재활용을 할 뿐이고요. 핵심 부품, 그러니까 이를테면 핵심 부품이라고 하면은 메인보드, 그리고 액정, 그리고 배터리, 케이스 이런 부분은 무조건 새 제품이 들어가요. 신품이 들어가고 네네. 일부 그러니까 초기 구매해서 단순 변심한 아이폰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장이 아니고
제품 구매하시고 나서 뭐 며칠 이내에 나는 그냥 사용 안 할랜다 하고 이제 며칠인가요? 그게 혹시? 열흘 이내입니다. 10일이요? 예. 네네. 네, 그런 아이폰의 어떤 뭐 간단한 버튼류, 스위치류 이런 것들은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버튼이나 간단한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부품들. 예, 그러면은 그게 그 리퍼가 뭔지는 대충 알겠는데요. 그럼 네. 리퍼를 만약에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구매하신 날부터 1년간은 무상이고요. 1년 동안은 무상이에요? 네,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뭐 모든 제품이 무상 보증 기간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1년이고 보통 네. 애플뿐만 아니라 전화기, 그러니까 휴대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아, 네네네네. 1년간은 교체가 이제 무상으로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1년이 지나면은 기종에 따라서 비용이 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아, 그럼 4하고 5하고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이. 근데 아, 그거는 가격이 변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네. 지금 얼마다라고 좀 확답을 드려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기준으로 말씀해 줄 수는 없나요? 혹시? 지금은 대략 한 10만 원대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게 4가요? 4S나 4나 네, 뭐 이런 거? 4가. 4가 10만 원. 5는 네, 10만 원대. 5 같은 경우는 이게 네. 이거는 5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 원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가격은 계속 내려갑니다. 아, 그러면은,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1년간 무상이 됐는데, 그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면, 리퍼를 받아야 되는 비용이 10만원, 폰은 10만원이고, 5는 20만원이란 얘기신가요? 네, 근데 아이폰 4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 30만 원 정도 했어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저는 이제, 물어보는 기준이고, 몰라서 물어보는 기준이다 보니까, 예. 그러면 이게, 이 금액은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변경은 될 수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변경되고, 거의 대체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러면 1년간 무상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그 기계적인 결함이 있을 경우만 얘기가 되는 건가요? 만약에 뭐 제가 뭐 액정이 깨졌다든가 뭐 그런 외부적인 어떤 충격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교체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다만 유상으로 진행이 돼요. 그런 경우에. 유상이요? 보증기간 이내라도 아마 네. 유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뭐 액정이 깨졌다고 해서 무조건 100% 유상은 아니에요. 이게 네. 깨진 정도나 아니면은 뭐 파손 부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 무상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액정이 깨졌다라고 해서 100% 무상은 아니고 네. 유상으로 처리가 되는 건 아니고 다릅니다. 이거 센터 엔지니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네. 정도는 무상이다, 이 정도는 유상이다, 이런 어떤 기준을 센터 엔지니어가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1년 지났을 때 그 리퍼 금액 기준하고 같은 건가요? 네, 만약에 유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네. 그렇죠. 비용은, 그렇죠. 동일한 거죠. 무상 서비스가 지나서 유상으로 네. 처리가 되어, 받는 그 비용이랑 동일합니다. 무상 서비스 기간 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만원대면, 4 같은 경우는 10만원대면 그냥 아예 새 걸로, 다른 걸로 그냥 바꿔주는 네, 거고, 그렇죠. 5 같은 네. 경우는 20만원대 되면 그냥 바꿔준다는 얘기신 거네요? 그렇죠. 1대1로 교체죠. 그럼 수리 자체는 아예 안 해주나요? 제가 얼뜻 이렇게 딱 봤는데, 이제, 액정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갖고. 5의 경우에는 액정 수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버튼이나, 홈 버튼이라든지 액정 같은 경우에 수리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리퍼를 안 받고. 네. 이거에 대한 금액은. 그거에 대한 금액은, 비용은 센터 엔지니어한테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교체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부분 수리가 됐을 때, 비용은 센터 엔지니어한테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요. 왜 웃을까요? 자,
그렇구나. 자, 애플코리아 고객센터 번호를 일단 공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 전문적인 소견을 하는 것, 저도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사설 개념이 되는 거니까, 그 애플코리아 고객센터는 6712-6700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리퍼에 대해서 궁금하고, 뭐, 이렇게 건의할 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통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이폰을 새로 사게 되면 1년간 리퍼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리퍼 기간 안에 그 고장이, 외부에 대한 고장이 없어야 돼요. 외부에 대한 고장 없이 1년 안에 갑자기 시스템적으로 뭐가 이상하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교체를 해주는데, 이때 1년 동안의 AS 기간은 무상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쵸. 근데 이제 액정이 깨지거나 또는 침수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유상적인 금액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빼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다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일단 사설만 디테일하게 갈 거예요. 이거는 애플 코리아에 직접 문의를 하셔도 되고, 그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애플 코리아는 이제 콜센터 개념으로 일단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애플 수리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되어진 수리센터가 있어서 이곳에서 이제 맡겨서 새 폰을, 그러니까 홈폰을 반납하고 새 폰을 받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 리퍼핏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거를 수리를 받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상담사. 예, 리퍼 문의 때문에 기술 상담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예, 지금 전화 받으신 분하고 통화가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세요. 제가 아이폰을 이제 리퍼라고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전화를 좀 했는데요. 예. 예, 리퍼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잡히는지 좀 헷갈려서요. 금액이요? 예. 예, 우선 아이폰 모델하고 보증기간 지나셨나요? 산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보증기간이 1년이신데 네네. 1년 지나셨나요? 1년은 안 지났어요. 아직 안 되셨고, 구입하시고 나서 얼마나 되셨나요? 한 3달이요. 3달 정도 되셨고요. 네. 우선은 고객 말씀하신 거는 서비스용 새 제품으로 교체되시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 예, 만약에 구매하신 날짜 포함해서 보증기간 1년 이내에 네. 그 외관상 파손이나 침수 제외하고 기능 불량이 있으라면 무상으로 서비스폰 교체가 되시는 거고요. 네. 1년이 지나시게 되면, 보증기간 지나시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기능 불량이더라도 네. 예, 무상으로는 안 되시고 유상으로 서비스폰 교체가 되는 거세요. 예, 금액은 예, 아이폰 모델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지금은 폰인데요. 네. 4하고 4S랑 5는 다 금액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다 틀리세요. 일단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폰인데요. 포 기준은 네. 얼마예요? 파손되셨나요? 예. 어디가 파손되셨나요? 액정이 조금 깨졌어요. 그러세요. 액정은 따로 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님 말씀처럼 서비스용 폰으로 교체가 되실 거고요. 예. 예, 파손이기 때문에 1년 이내라도 무상은 네. 안 되시고요. 유상 처리는 대략적으로 19만 9천 원 정도 발생됩니다. 19만 9천 원이요? 예. 4일 경우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할 건지 이제 5를 할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네네. 만약에 5 같은 경우에 똑같이 액정이 깨지게 되면 그럼 이렇게 리퍼라는 기준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교체하시게 되면은 아이폰 5 같은 경우는 29만 9천 원 정도 발생이 되세요. 그럼 10만 원 차이가 있는 거네요? 네네.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 액정은 이렇게 거기서 수리가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액정은 따로 수리가 되지 않으세요, 고객님? 그럼 어떤 거는 그러면 교체를 안 받고, 예. 그 폰 자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경우에만 가능한가요? 그거는 저희 애플 공식 수리센터에서는 네. 액정만 수리가 불가능하고 제품 교체가 되시는 거고요. 네. 아무래도 다른 분들이 액정 수리하셨다는 분들은 저희 쪽이 아니시고 사설업체에서 하셨을 겁니다, 고객님. 사설업체에서요? 그렇죠. 그러면 사설업체랑 여기랑은 틀린 건가요? 많이 틀리시죠. 사설업체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고요. 예. 예, 저희는 이제 애플 정책에 따라 수리하는 수리 대행 업체입니다. 네네. 예. 그러면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그러면 네네. 제가 지금 이제 수리를 받았잖아요. 네. 수리를 받으면은 그 보증 기간이 또 있나요? 예, 만약에 저희 쪽에서 수리를 받으시게 되면은, 네. 수리하신 날짜 포함해서 90일 서비스 기간이 연장이 되시고요. 예, 그 서비스 기간 연장 그 안에는 또 네. 기능 불량 해당되시면 무상으로 폰 교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또 똑같이 이제 1년이더라도 그 안에 침수나 파손이면은 네. 유상적인 그렇죠. 네. 되고 예, 예. 지금도 이제 90일 동안에는 만약에 네. 제가 잘못한 거 없이 기계 고장이 난 거면은 무상, 예. 무상으로 교체는 해주지만 뭔가 이제 네. 어떤 똑같이 깨졌거나 뭐 예. 취소가 됐거나 이러면은 이 금액은 똑같이 또 적용을 한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고객님 가실로 인해서 파손이 되셨다면은, 파손이나 침수시라면은 아이폰 폰은 19만 9천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차피 자동- 아이폰을 산다는 건 지금 포 기준이 이렇고 그럼 포레스도 똑같은 건가요 혹시? 포에스 같은 경우에는 액정 똑같이 수리는 안 되시고요. 네. 교체하시게 되면 27만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포나 포에스나 아이폰 5나 어쨌든 네.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예, 예. 사실상 이제 깨지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리퍼하는 걸로 교체 받는 데에는 각각 이렇게 네.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예, 이제 예. 공식적으로는 1년이 있는데 저는 이제 네. 만약에 지금 교체를 받게 되면은 어차피 네네. 이제 그 1년이라고 하는 건 다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세요. 그건 아니시고요. 네. 그 보증기간이, 긴 기간이 고객님 보증기간이 되시는 거세요. 만약에 1년 안에 예. 교체하셔서 하시게 되면 90일이 연장이 되시겠지만 그 1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예, 무상 기간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1년이 지나시고 저희 쪽에 파손이 되셔서 오셨을 때 교체하시게 되면은 예. 그 교체하신 날짜 포함해서 90일이 서비스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3달 됐으니까 예. 9달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90일 연장이 돼도 어차피 그 9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거 되는 거고 만약에 제가 예. 11개월째 됐을 때 네. 그 수리를 받게 되는 상태면은 90일 연장. 90일 연장이니까 그 원래 서비스 기간에서 2달 정도 더 이렇게 한다는 얘기네요. 2달 연장이죠. 예. 그러니까 11월 달까지 제가 1년에 이게 11개월을 썼다 그러면 12개월, 1개월, 2개월 이렇게 해서 그건 아니세요. 1년이, 그렇죠. 네, 11월 달에, 만약에 12월 달까지가 1년이신데, 네. 11월 달에 받으셨으면 11월 달부터 90일 연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달까지 해갖고 그렇죠. 원래 네, 기준 그렇습니다. 잡힌 거보다 2달 더 받게 되는 예, 그렇죠. 네, 그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예. 뭐 직접 방문하면 되는 건가요? 예, 방문하셔야 되는데 교체 진행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중요한 데이터 있으시면 백업 하시고 오셔야 되세요. 그래요. 예, 예. 다 백업하고 그럼 거기서 백업은 혹시 안 해주나요? 예. 저희가 보이는데. 백업은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하셔야 되세요. 그렇습니까? 예, 개인 PC에다가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수리센터 번호가 1577-55448인데요. 이곳으로 전화를 해서 본인이랑 가장 가까운 그 공식 수리센터를 문의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그 안내를 받으실 거고 거기 방문하셔서 리퍼를 받으시면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KT와 SKT에 있으신 분들은 보험이라는 걸 들어요. 그렇죠. 보험이라는 걸 들었는데 일단은 이 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제가 그쪽에 콜센터에 또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최선을 아는 상담사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객님. 예, 뭐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예, 제가 지금 아이폰 5를 구매를 하려고 지금 문의 중인데, 예. 근데 이제 도중에 보니까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가 무슨 뭐 리퍼라고 한 뭐 수리 같은 게 조금 확실히 좀 알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예. 예, 그래서 그거 뭐 리퍼가 뭔지 또 뭐 여기서 뭐 또 보험이라는 게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 분실보험 상품이 4,000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파손보험 상품이 2,000원짜리가 있고요. 예, 그러면 제가 리퍼는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보험이 예. 그러면 분실 보험이 있고 어떤 또 무슨 보험이요? 예, 파손되셨을 때 파손 뭐 이게 보험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말 그대로 분실 보험은 분실을 하게 되면은 네. 그냥 뭐 그 보험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개념일 거고 네. 파손 같은 경우면은 그러니까 네, 분실 수리비를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연간 총 한도 30만 원까지 지원되고요. 자기부담금은 5만 원 있으신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최대 지원 금액이 30만 원인 거예요? 예, 연간 총 한도 30만 원입니다. 아, 연간. 예, 맞습니다. 그럼 그게 1년이 지나면은 그게 뭐 다시 빵원으로 다시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요거 2년간 저희가 혜택 제공하고요. 네. 1년에 30만 원씩 두 차례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리퍼 쪽을 문의를 해보니까 아이폰 5 네.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거나 이래서 리퍼를 받게 되면은 한 27만 원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27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는 거기서 이제 제가 27만 원을 내고 예. 그러면 이쪽에다가 27만 원을 청구를 하게 되면 예. 그거를 5만 원 자기부담금을 제하고 22만 원을 돌려주신다는 얘기신 거죠? 예, 그것도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부분이고요. 네네. 이제 보험 상품은 매달 2,000원 맞으시고요. 네, 한 달에 2,000원씩 내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인 네.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게 27만 원이면 30만 원 한도라고 하면 3만 원이 또 남잖아요. 그걸 하고 나면 예. 그 3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에 사용하시면 사용은 가능하고요. 만약에 네. 1년 내에 사용을 안 하면 소멸되는 상품이시고요. 근데 3만 원이라는 건 어떻게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닌 거잖아요. 자기보다 나중에, 5만 원인데. 나중에 또 수리하실 때요, 고객님. 예. 만약에 수리비가 8만 원 나오셨다라고 하면 8만 원이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수리비 같은 거예요, 고객님. 액정이 만약에 깨졌어요. 예. 그래서 수리비가 만약에 1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네. 예, 7만 원은 고객님 납부하시고 3만 원은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그렇게. 자기부담금이 또 들어가잖아요. 5만 원. 예, 그니까요, 고객님. 10만 원 나오면 7만 원은 고객님 납부하시고 3만 원은 저희가 지원해드리죠. 아, 그냥 5만 원 빼고 이제 3만 원만 주신다고요? 예, 잔여금은 저희가 남아있는 것만큼 제공해드리는 거니까요. 아, 그러면 제가 그러면 헷갈려서 그러는 건데 그러면 뭐 아이폰 4나 4S 같은 경우는 액정만 수리하는 비용으로 8만 원짜리 그런 수리 비용이 따로 있는 건가요? 수리센터에서? 죄송합니다. 저는 AS 센터가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객님. 근데 방금 얘기해서 뭐 8만 원짜리 뭐 있다고 얘기하셔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어찌됐든 그러면 애플의 수리 비용이 나오는 기준에 의해서 그 여기서는 아이폰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30만 원씩 한 달에 2,000원씩 내면은 그 1년에 30만 원씩 보장을 해주고 자기부담금 5만 원씩 이렇게 해서 중재를 해주신다는 얘기신 거죠?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진행이 되는구나. 통화가 되는데 본인 핸드폰에 114로 누르면 돼요. 일단은 114를 눌러서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KT랑 SKT랑 차이가 하나 분명한 게 있더라고요. 그 보험이라는 부분을 드는 게 SKT 같은 경우는 분실 보험과 그 AS 보험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분실 보험 든 사람이 AS를 받으려면은 못 받는 거야, 혜택을.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거네. 그러니까 손해보험이냐 생명보험이냐.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SKT는 따로따로 본인이 두 개 다 들어도 되고 뭐 따로 자기가 입맛에 맞는 거를 그 가격을 쪼개서 이렇게 하는 경우고요. KT는 통폐합돼서 하나의 보험인데 이 보험 자체를 이제 분실을 하게 되면 한 번에 다 쓰는 거고 그 만약에 보상보험, 그러니까 AS 수리를 받는 보험이면은 그거를 하나씩 이제 금액이 이제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거죠. 한도 내에서 예, 줄여 나가다가 갑자기 분실을 하게 되면 폭탄을 맞습니다. 그렇지. 예. 금액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그 여러분도 보험이 일단 또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또 어느 정도 있고
안 들은 뒤늦게 보험이 있었다라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선택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게 아는 상태에서 난 보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면 되는데 보험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더 웃긴 거는 자기는 있는지도 모르면서 돈은 계속 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보험이 계속 제가 볼 때는 한 30% 이상 분들이 지금 보험에 가입돼 있으신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죠. 휴대폰을 그때 팔 때, 그러니까 나도 이제 요거 보험까지는 내가 이제 알고 있었는데, 뭐 막연하게 그냥 보험 드시라고, 보험 드실 거죠. 이렇게만 뭐 3,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별로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이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고, 그렇죠. 어느 법까지 되고, 뭐 이런 거는 솔직히. 그거는 이제 전화 내용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그렇죠. 이제 설명, 네. 기준적인, 아까 좀 전에 들었던 그 통화 내역에서 이제 기준적인 부분을 했는데, 아까 번호를 제가 각각 본인의 그 통신사는 이제 직접 핸드폰, 아이폰으로 114를 누르면 각각 자기 그렇죠. 통신사로 연결이 되고, 거기 상담사 부분한테 내가 지금 현재 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여부랑 또 그거에 따라서 뭐 이제 진행되는 부분으로 가는데, 여기에서의 보험은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좀 전에 리퍼를 받게 됐을 때 유료적인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유료적인 부분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리퍼를 받는 거에 대한 보험 보상인 거지, 돈 들어갈 때 그것밖에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그렇죠. 예. 근데 본인의 실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실수로 문제가 생겨서 보험 보상을 받으려면 굉장히 그 구상권이라는 문제가 그렇죠. 생기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아셔야 돼요. 좀 그거를 세부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인 것 같아서 세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은 보험이 일단 아이폰에 대한 보험이 있다라는 거 확인 여부랑, 그리고 또 그 보험에 의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운을 띄워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가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는 한번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구상권이라는 거는 제3자에 의해서 이제 어떤 보험급 지급사가 생겼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일단은 그 보험 그 해당자한테, 그 사람한테는 돈을 주고, 그 피해액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입힌 사람, 과실이 있는 사람한테 이제 보험사에서 다시 청구를. 보험료를 청구하는 걸 이제 구상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는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거니까, 요 정도 단어 정도는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보험에 대한 필수가 이제 아이폰 보험은 본인의 그 손으로 인한 문제가 생겨야만 100% 문제없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일단 저희의 방송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세부적인 거는 각각 그 보험을 든 그 곳에다가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증서도 보내달라고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거 다 보시고 일일이 다 보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25만 원부터 30만 원에 대한 리퍼 가격을 절충받는 어떤 그 부분이기도 하기 그렇죠. 때문에 돈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비싸게 준 아이폰인데 소중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어쩔 수가 없고, 이제 보험 보상을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면 그걸 받으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그 일반적인 선례입니다. 그 다음에는 만약에 보험도 안 했고 이미 2년이 지나서 보험도 끝났고 뭐 이러면서도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은 그 액정이 깨졌거나 뭐 한번 일단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한번 그 가벼운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 또 진행의 가벼운 인맥을 한번 짚어볼까요?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전직 뭐 휴대폰 업자였고요.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에 대해서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일각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저도 이제 아이폰을 쓰는 과정에서 아이폰이 망가졌습니다. 망가져서 좀 아이튠즈나 팟캐스트를 제가 제 뜻대로 좀 이렇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현재는 다른 그 회사 휴대폰을 쓰고 있지만 이제 아이폰 이걸 수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뭐 여러분도 일부러 뭐 먼 데까지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마침 제 주위에 바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바로 그 건물에 이 아이폰 그 수리를 하시는, 일명 이제 사설 수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길래
전화를 드렸죠. 아, 근데 바쁘시더라고요. 밖에 계시고. 예. 워낙에 공사다망하시는 네, 분이라서. 그래서 같은 건물에 계신데도 제가 처음 전화드리고 거의 한 3개월, 4개월 만에, 예, 처음에 전화드렸을 때 서로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수리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한 4개월 지난 후에 다시 전화드려서 마침 계셔가지고 제가 수리를 받았는데, 제가 우려했던 거가 이제 좀 있었는데 그런 거를 말끔하게 그런 우려를 싹 씻어주시는 그런 어떤 수리 방식과 그다음에 친절한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그 애프터 서비스까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뭐 사설 수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선입견 같은 게 좀 많이 사라졌어요 제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 보면. 그렇게 돼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이사님한테 휴대폰 수리를 받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용하면서도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제가 전화드리고 하다가 마침 저희가 이제 퀴알라라님이 이 방송을 하시길래 제가 한번 우리 방송에 게스트로 좀 초대하는 게 어떤가 퀴알라님에게 말씀드려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도 처음에는 고객으로 그렇죠. 갔죠.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비용이 리퍼 비용은 뭐 굳이 언급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사실상 그 사설 업체 꼭 무슨 언론에서는 마치 그게 불법인 양 많이 치부를 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최소 5만 원 정도는 들어요. 예. 본인 그 부담금 자체가 본인 부담금 자체가 5만 원 정도 이상은 들게 되는데 일단 그 보험 기간이 끝난 분들이 일단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정 기간이 끝나면 보험도 자연스럽게 끝나게 되고 그렇죠. 그 이후에 떨어뜨리거나 이러면은 순수하게 100% 다 그 리퍼 가격을 내야만 교체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 사설에서 그때 액정 갈아줬을 때 그게 금액이 얼마였죠? 35,000원이었습니다. 예. 그 금액으로 깔끔하게 앞부분이 싹 처리돼요. 그러니까 25만 원이라는 인식만 하다가 35,000원이니까 굉장히 아니죠. 싸게 저 같은 느껴지기도 경우는 하고 그때 그 아이폰 그 공식 A센터 가가지고 물어봤을 경우 이제 저도 이제 약정 3GS 쓰고 있는데 약정이 끝났잖아요. 네. 끝나가지고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유리 가는 데만 13만 9천 원을 달라고 그랬고. 그렇죠. 예. 지금 아이폰 3GS의 리퍼 가격이 13만 9천 원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아니죠. 그래서 리퍼는 19만 9천 원 달라고 그러는데. 3G마다 틀려. 3GS는 또 그렇다. 3GS. 예, 3GS. 3GS. 그러니까는 뭐 사설 수리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설 수리점은 굉장히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고는 많이 있죠. 예.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일단은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도는 아시는데 모르시는 30% 정도가 계시고 애플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는 리퍼 이외의 부분 수리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 부분 수리. 그래서 제일 많이 망가지시는 부분이 액정이 깨진다든지, 그렇죠. 홈 버튼이 안 눌린다든지, 슬립 버튼이 안 눌리는 이제 그런 증상들이신데,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리퍼를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안에 있는 데이터든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런 걸 다 백업 받아 놓으셔야 되고, 다시 또 까셔야 되고, 그런 이제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사설 수리점은 그런 부분적인 수리를 해주는 곳이죠.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게 이제 뭐 전에 언론에서 제가 거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별로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하시냐면 제가 제 소개를 드렸듯이 전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순돌 아빠. 그렇죠. 네, 순돌이 아빠. 핸드폰을 고칠 수 있는 이제 전파사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불법적인 요인은 전혀 없고 다만 애플 서비스 센터에서는 사설 수리가 설사 아니더라도 기기 자체를 한번 분해했던 흔적이 있다고 치면 리퍼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그건 자기들만의 최소한 밥그릇을 유지하겠다. 근데 사설 수리점에서 수리를 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수리 교환조차도 안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라에서의 불법이 아니라 아니죠. 애플사에서의 불법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 세계. 그러니까 일종의 로컬 룰이네. 그렇죠. 우리 고스톱 칠 때 여기서는 뭐 첩벅이 1,000원인데 여기서는 첩벅이 그 불법은 아니거든. 그냥 지역적인 건데 한마디로 뭐 우리가 크게 탈세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 같아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배터리도 갈아야 된단 말이죠. 배터리도 하면 결국 나는 또 19만 9천 원을 줘야 돼. 얘네들한테. 통째로 갈아야 되니까. 나 배터리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더 달라고 그러겠죠? 차라리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부분 수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애플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부분 수리를 해주는 거는
아이폰 4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서 뒤에 있는 커버 있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커버는 깨지면 교체를 해줍니다. 배터리 갈아줍니다. 뒤에 있는 백커버 교체 비용이 39,000원이고 배터리 교체 비용이 8만 원이에요. 오. 예. 근데 여기서는 사설 수리 업체에서는 사설 수리 업체는 말씀드렸듯이 전파사다 보니까 업체마다 다 틀려요. 가격은. 그거는 사장님 마음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뭐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그 폭은 그러면 제가 하나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약정기에 끝나신 분들은 한 번 사설 수리를 받게 되면 이제 계속 사설 수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80~90%가 처할 거란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슬림 버튼이나 이제 일상적인 거 뭐 볼륨 버튼, 홈 그렇죠. 버튼 이런 거는 이제 고친다고 해도 만약에 이제 그 이외에 어느 정도까지 계속 수리가 가능하신지 그 강도가 그 뭐 레벨이라고 그래야 되나? 여기까지는 가능하다. 그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는 아이폰 자체는 컴퓨터라고 보시면 편리하잖아요. 예. 컴퓨터에서 메인 보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메인 보드가 망가지면 예. 침수가 돼도 침수가 됐을 경우에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 살리는 그렇죠. 부분도 있어요. 메인 보드에 손상이 갔냐 안 갔냐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을 해서 메인 보드에 손상이 가면 그건 어디서도 수리가 안 되세요. 무조건 리퍼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이외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 액정이 깨지든 프레임이 휘든 볼륨이 뭐 버튼이 들어가서 안 나오든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100번 1000번도 수리가 가능한 거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메인보드 같은 경우가 망가지면 결국은 그 리퍼를 받아야 되는 거죠. 리퍼를 안 해주잖아요. 한두 번이라도 그런 경력이 사설 경력이 그렇죠. 있으면. 그래서 사설 수리 업체도 이제 잘 하는 데를 가야 되는 이유가 이거를 뭐 애플에서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뚜껑을 열고 수리를 했던 흔적을 안 남깁니다. 그러면 애플사에서는 리퍼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은 근데 흔적 안 남기셨나요, 제 거? 그때 하셨을 때? 그럼요. 감사합니다. 이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찔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절대 찔려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뭔 소리냐, 난 건드린 적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애플에서는 자기네가 딱 열었을 때 이거 누가 손댔다라고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한정적이고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지도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쪽에 앞에서 만약에 누군가 갔던 여러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사설도 안 되고 뭐 어쩔 수 없이 교체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뭐 리포 받은 적 있냐? 이거는 그 형식적 애플의 서비스에 대한 절차 질문인 거예요. 뭐 다른 데서 받은 적 있냐? 뭐 이거 뭐 애플 서비스 센터 이외에 다른 데서 한 적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절차 중에 하나에 대해서 뜨끔하고 저 받은 적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기록이 남아 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시리얼 넘버로는 이제 안 되는 그런 개념이 생기죠. 예, 그거는 시리얼 넘버가 남지는 않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상관없고요. 안 남는데요. 그러니까는 막말로 해서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컨닝을 했어. 안 했다고 우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전 컨닝 했습니다. 정직하게. 근데 나는 말씀하시면 자꾸 이제 그 리버 PC 그 제도에서 좀 자꾸 이제 계속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동차에 비유를 하자면 현대자동차를 제가 지금 몰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제 어떤 그 베어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만 갈면 되는데 현대자동차 센터를 가게 되면 통째로 가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 일반 그 공업사 같은데 이제 베어링만 전문적으로 갈아준 데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3만 원이면 갈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 그래서 그래서 내가 거기서 제가 베어링을 갈았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정작 그 통째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센터 갔을 때는 또 얘네들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거는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저도 되게 리버비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인데 얘도 거꾸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본인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다 목 잡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표면상으로 다친 것만 눈으로 보여지는데 며칠 지나다 보면 어디도 아프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리퍼핏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떨어뜨렸어요. 충격받았어요. 그럼 지금 당장은 액정이 나갔어요. 근데 그 안에 구조물들 뭐 여러 가지가 오밀조밀하게 들어있는데 충격을 그렇게 받았다라면 다른 데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상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바꿔버리는 개념이 되는 거죠. 제 말은요. 그러면 또 그 일이 있은 후에 일주일에 만약에 또 다른 상이 나타났을 때 그러면 있어요. 또 그 장에서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익숙해져 있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런 문화가 있는데 또 이런 문화가 오면 또 적응이 안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틀린 건 아닌데 뭔가 좀 불합리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항상 지금 해석적인 추천하는 요소에 거지. 대한 차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고 했는데 여기 근데 25만 원 낼래 이런 멘붕 오죠.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보험이라는 거를 깔고 있고 예. 그래서 보험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서 하게 되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로 받으면 되고 지금 약정이 끝났을 때 말씀드린 거잖아요. 약정기가 끝나면 그럼 100% 보험도 다 끝나는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좋아요. 100% 리퍼를 다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액정이 깨진 거 해줍니다. 네. 하지만 그쪽에서 애플이 무슨 근거로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열었을 때 내부에 녹이 쓸었거나 아니면 파손 정도가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심하다. 그러면 리퍼도 안 해줍니다. 리퍼도 안 하고 완전 파손 처리를 해서 핸드폰 가격을 내고 새로 사야 돼요. 굉장히 불합리한 케이스인 그렇죠. 거죠. 그러면 혹시 네. 뭐 경험하신 것 중에서 네. 완파 판정을 받았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거를 수리해갖고 고쳐주신 적이 그럼요. 있었나요? 네. 이건 중요한 건데. 중요한데? 네. 정말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오늘도 정말 완파돼 갖고 메인보드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핸드폰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테스트해본 결과 메인보드는 이상이 없는 걸로 판정이 돼서 메인보드만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전부 다는 교체를 한 거죠. 얼마나 왔나요? 그 비용은 네.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15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방송 잘해서 해. 이거 아이폰 4 기준이고요. 예. 이건 쇼킹한데? 아니 머리만 이렇게 딱 돌린다라면 예를 들어서 일부 이거 엄청 쇼킹한 거야. 15만 원에 만약에 교체를 받고 이거를 다시 들고 가서 리퍼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안 되죠 그거는. 그렇지 안 되지. 그러니까 완파 판정 먼저 그렇죠. 받았기 때문에 아니요 완파 판정을 받은 거는 그러니까는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서 리퍼를 거부한 걸. 사설 수리 업체에서 수리를 했다는 흔적이 안 남으면 리퍼를 해준다는 건데 그렇게 완파를 판정받는 거 사설 수리 업체에서 수리를 하면 그런 거는 안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죠. 그럼 먼저 맞지.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렇죠. 예. 판정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예. 받고 그러니까 엔진만 살아 있고 예. 야 엔진만 살아 있고 엔진만 살아 있으면 새로 다시 다 조립한 거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가격을 신차해? 기술자들이 대단한 게 이거잖아요. 애플에서 못 고친다는 걸 우린 고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사실상. 그렇죠. 근데 애플에서 못 고치는 게 아니고 안 고치는 거죠. 그치. 왜냐하면 애플이 국내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눈치 많이 봐. 다 애플 코리아가. 외주를 주는 거죠. 대우 일렉트로닉스라든지 그렇죠. 그런 데서 수리 서비스를 대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쪽에서 수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리퍼 서비스 대행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그거를 정말 국내에 있는 500만 아이폰 사용자한테 부분 수리를 해주기 시작하면 애플에서는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 인력과 그렇지. 그 부품과 그걸 하나하나 다 감당할 그렇지.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약정이 끝나고 보험이 끝난 거에 대한 그 수리는 그 이후에 대한 수리는 개념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네요. 근데 제가 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도 그냥 수리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 외부의 충격 없이 망가지는 부분은 한정적이에요. 위에 있는 버튼 이제 뭐 전원 버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슬립 버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 위에 올라와 있는 그 아이폰 4 기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그 버튼이 함몰돼서 안 눌린다든지 홈 버튼이 잘 안 눌린다든지 볼륨 버튼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외부적인 영향 없이는 망가질 수 있는 요건이 거의 0%라고 보시면 돼요. 야, 그러면 제가 지금 3GS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약정도 다 끝난 상황에서 네. 어차피 보험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 기간만큼만 보셔야지 그 이외의 거는 이 계속 사설 수리만 가도 iOS가 사양이 받쳐주는 한은 전혀 3GS가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계속 써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부품이 단종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요. 네. 새로운 사실 알았습니다. 굳이 굳이 그래서 약정이 보험이라는 끝나면 것도 분실 보험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세 푼을 받으려면. 그렇죠. 예. 분실 보험은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기 굉장히 때문에 그렇죠. 2년 동안은 네. 보험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 이하는 잃어버리면 아깝잖아. 100만 원 돈이 날아가는데. 그렇죠. 근데 근데 분실 보험이라는 이미 거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는 그 핸드폰에 대한 감가상각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려면 그렇죠. 차라리 사설 수리가 저는 이 맞다고 방송 봐요. 나가고 콜센터 불러는 거 아니에요? 각각 그렇고, 핸드폰 막 예, 이렇게 내가 끊기는데. 지금 그러면 철인이 철인님도 일단 약정이 끝났죠. 네, 끝났죠. 보험료 다 끝났겠네요. 전 올 5월까지라고 하더라고요. 보험이 보험료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만약에 어떤
5로 바꿀 상황이 발생하면 뭐 경품이 당첨됐거나 네. 누가 공짜로 주지 않는 한은 계속 쓰실 거잖아요. 협찬 구합니다. 알보바이보 협찬 구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 말씀드린 세 가지 볼륨 버튼이라든지 전원 버튼, 홈 버튼이 망가지는 거는 사설 수리점 어디 가셔도 5만 원 이상을 넘지가 않아요. 야. 예. 물론 뭐 좀 악덕 업체가 근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그런데 악덕 가지 말고 이제 이쪽으로 오시게 그렇죠. 얘기 예. 오픈하세요. 회사명 뭐 얘기하시고. 뭐 저는 그냥 아이폰 수리점이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예, 예. 하고 있는 거고요.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907-4568로 전화를 주시면 수리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말이 중간에 잠깐 끊겼는데 분실 보험이 아니고 이제 고장 수리 보험이 들었잖아요. 거기서는 무조건 자기 부담금 5만 원이 발생을 하고 그 처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수리를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도 3만 원, 2만 원이면은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홈 버튼 네. 하나 고장났다고 핸드폰 전체를 바꾸면서 보험 청구하랴 그렇죠. 데이터 다 백업하랴 그런 개인적인 시간 낭비, 돈 낭비 어차피 5만 원을 또 낭비를 해야 되는 자기 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리퍼를 받는다고 해도 그런 거를 따져보면 수리는 사설 수리점에서 하는 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 그리고 딱 맞는 얘기에 한 가지 플러스를 더하자면 이게 보험에 대한 병폐가 하나가 있는 게 아까 뭐 KT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묶여 있잖아요. 어차피 SKT는 보험 자체를 이제 분실 보험만 들면 되는 건데 KT 같은 경우는 그렇죠. 70만 원에 대한 돈이 들어가요. 네. 근데 바꿔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SK랑 KT랑? 아니요, SKT가 따로 있고 KT는 한 대로 그러니까 묶어서 좀 전에는 그랬어요? SK가 하나 있고 KT가 정정하겠습니다. 예. 아니 방송을 아까 나온 걸 들었어야지.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그 자기네가 이제 보험을 한도액이 70만 원 계정으로 그렇죠. 가요. 근데 내가 분실 보험으로 보상을 한번 이제 분실 보험이 아니라 이제 AS를 한번 받으면 20만 원이 까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50만이 남는 거네. 그렇죠. 50만이 그래서 남는데 리퍼 상황이 발생하거나 분실돼서 발생할 경우는 근데 여기서 분실을 하면 그렇죠. 그 20만 원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오케이. 이렇게 여기서 그 약간 이제 SKT나 KT 같은 경우도 제가 봐도 수리 자체는 사설로 계속 받다가 이거 자체를 뭐 리퍼를 받으러 굳이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수리 잊어버렸으면 보상을 받게끔 2년 동안 보상을 받는 거니까. 그렇지. 예. 그게 낫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든 상황에서 메인보드가 그러니까 제일 한 경우예요. 메인보드가 망가지는 경우는 이제 리퍼를 받으셔야죠. 계속 그렇죠. 그 폰을 쓰시려면. 근데 제가 1년 이상을 이제 수리를 하고 여러 핸드폰을 보면은 메인보드는 정말 안 망가집니다. 차가 밟고 지나가도 메인보드는 그래도 살아있어요. 감겨지면 아니면 좀 커피를 쏟거나. 그렇죠. 그죠? 커피에 담그거나 침수가 의외로 많으신데 침수가 되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가까운 곳이나 아니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해서 최대한 빨리 분해를 해서 세척을 하셔야 돼요. 얼만큼 빨리 세척을 하냐에 따라서 살아나냐 죽느냐가 달려있어요. 이게 응급실하고 똑같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술이랑 수술이랑 같은 느낌이 확 오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막 갑자기 그러니까. 쓰러지면 119에서 얼마나 빨리 병원에 가서 이렇게 5분 이내지 하느냐에 따라 않습니까? 심폐 시약. 그렇죠. 5분 이내에 이 사람한테 응급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침수는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죠. 그렇죠. 이게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액정 깨진 채로 쓰시는 분들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거는 뭐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물에 빠지시면 굳이 끌려고도 하지 마시고 키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 상태 그대로 최대한 빨리 분해를 하고 분해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핸드폰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일단 뭐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방송 내용은 예. 보험을 하지 말라, 뭐 리퍼를 받지 말라 이건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부분도 알고 이 부분도 알면서 그렇죠.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애플 코리아의 어떤 그 리퍼 정책을 싫어하거나 그리고 각 통신사마다의 그 보험 정책을 싫어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단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지나가다 저도 이제 액정이 약간 깨져 있거나 홈 버튼은 잘 안 눌러지거나 뭐 이렇게 슬림 버튼 자체가 별로 그 함몰돼 있거나 이러면도 계속 갖고 다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냐면 이거를 한번 바꾸려면 목돈이 들어가는 거. 목돈 들어가고 보험 들었으면 귀찮고 막 이래갖고. 근데 이게 2, 3만 원 사설 수리센터로 가게 되면은 이거를 원활하게 쓸 수 있고 2, 3만 원이 있다. 대신에 그거는 뭐 앞으로 그 사설을 한번 쓰게 되면은 정식 리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와서 수리를 받는다면 그러면은
그래서 그 사람의 판단 그 사람 하는 거죠. 아, 25,000원이면 내가 이렇게 개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하는 게 나은 거지. 이게 방송에 뭐 나가도 될지 않지 그건 철인이 판단을 하시고 꼼수를 부리자면 예를 들어서 그냥 그 사소한 거 이런 거는 약간 2년 이내에 이런 1년 이내 리퍼 무상 아니 보험 약정이 2년 동안 내가 내니까 어쨌든 2년 동안 보험을 해서 이제 보험금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꼼수를 부리자면 이런 아이폰을 쓰다가 사소한 거 아까 뭐 슬림 버튼이나 홈 버튼이나 이제 그냥 이런 걸 망가진 거는 일단은 그 소소하게 사설에서 하고 결정적으로 23개월 차에 24개월이니까 통상 23개월 차에 분실로 하는 게 차라리 낫네요. 통으로 그 방법도 되나요? 근데 그거가 말씀하신 대로 꼼수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있어요? 그리고 아사모 같은 데에서는 그거에 대한 지침서도 있는데. 아니 방송 나가도 되는 건가요? 아유, 나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떠오른 거야. 그거를 그냥 굳이 하는 사설에서 바꾸고 잃어버렸다는데 자기네들이 뭐 어떻게 근데 이제 저거는 있죠.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일단 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나름 이제 보험 사기라는 게 명확하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방송을 알아서 내라고 한 거 아니야? 권장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선례를 말씀드린 거고. 네,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고 사기는 내가 사기친 건 아니니까. 네, 이거는 사기예요. 나도 사기인데 근데 그 보험사에서 보험 사기를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거의 불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잡히면 들어가고 고소 당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거에 마음을 놔버리면 잊어버리는 건 되게 쉬운 거거든. 아니 잃어버린다라는 게 내가 나는 일부러 잊어버려서 이렇게 돼야겠다 이게 아니라 난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잊어버린 그 과정 자체가 회사 보험사에서 저 사람이 꼼수를 부린 건지 진짜로 이렇게 한 건지 완전 문제까지 아니고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지만 그걸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게 예전보다 그 옛날에 2년 전에 3GS 있을 때 4가 나왔잖아요. 그때 보상 자체가 그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는 보험이어서 지금은 아닌데 같은 폰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 지금은 선례가 됐는데 초창기에 보험이 나왔을 때는 원하는 폰으로 바꿔주는 조항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0만 분신설 얘기가 있었어요. 아이폰 4가 처음 나왔을 때 3GS를 산 사람 중에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려. 그러니까 물건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잃어버리는 거야. 그냥 잃어버렸다. 그 폰들은 다 중국에가 있나? 갑자기 전화 폭주하고 나름 KT 통신사에서는 그것 때문에 귀상에 걸렸었죠. 예상을 할 걸릴 수 있었겠네. 그렇죠. 예,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아이폰을 분실했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폰을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폰으로 해준다는 얘기였어요. 그렇지, 그 보험 조항이. 그렇지. 2달 만에 바로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폰으로 2달 만에 바뀌었는데 그 2달 안에 가입한 사람들은 대박을 쳤죠. 그렇죠. 계속 잊어버렸는데 계속 보험료 낼 테니까 내가 원하는 폰 나올 때까지 내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와 정말 재밌는 설레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4를 다 갈아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 아니 그래도 어쨌든 같은 급이라고 해도 그렇게 이제 23개월 차에 잃어버리고 리퍼를 받는가. 그래야 금액이 내가 다 살아있잖아. 70만 원 금액이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리퍼를 받으면 분음이 줄기 때문에 중간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사소한 거 슬림 버튼이나 홈 버튼 그런 거 이랬을 때 계속 10만 원씩 까먹으면 결국은 23개월 차 내가 바꾸고 싶을 때는 깐 금액을 채 나머지 금액을 내가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이렇게 이런 걸 최대한 이용을 해서 이거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탈세하고 절세하고는 엄연히 틀린 거거든요. 내 폰을 내가 원하는 대로 수수료 저렴하게 받는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단지 그리고 한번 이거 내가 제 생각에는 절대 불법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법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이용하는 거지. 절대 제가 보면 불법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장님? 저는 불법이고 아니고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요구하기 전에 불법은 맞아요. 불법이 왜 불법이냐면 아니불의 법이야. 법이 아니야. 법이 아니물이다. 이거 법이 아니에요. 그 불법인 거야.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파사입니다. 전파사이기 때문에 불법 요지가 전혀 없고요. 단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나왔듯이 애플사에서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애플사에서 그걸 거부하는 거지 뭐 법적으로 뭐 경찰차 오고 그런 불법은 아닌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요. 자, 간단하게 보자고요. 내가 이거를 아이폰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사설 수리 업체에서 수리를 받았어. 3만 원 주 수리를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리퍼를 받으려고 할까요? 사실 한 번 가면 계속 거기만 가려고 하지. 왜냐면 그쵸, 애플에서도 사망 판정한 거를 살려내는 게 사서 수리센터라면 한 번 사서를 간 사람이 갑자기 나는 이제부터 정당하게 리퍼를 돈 주고 할 거야라고 할 사람이 나오겠냐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경우가 그거예요. 액정이 깨져서 사설 수리점에서 수리를 받고 저에 쓰고 있었는데 사설 수리점에서 수리를 할 수 없는 부분, 메인보드가 망가진 부분에서는 리퍼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때는 리퍼를 받으러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메인보드가 그렇죠. 일단 메인보드 그거를 메인보드 관련된 거 왜냐면 제외는 메인보드의 상황 판정은 사설이나 애플이나 똑같이 판단을 내리는 그렇죠. 거니까 내가 봤을 굳이 때는- 먼저 애플 가지 말고 자기가 계속 사설에서 했다고 하면 먼저 와서 여기서 한 판정 받으면 그때는 그냥 분실로 해가지고 리퍼를 받는 게 낫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런 사설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상태면 애플에서는 거의 100% 아니에요? 100%죠. 100% 뭐 네. 어차피 거길 가져가 봐야 그렇죠. 거기서 살려내주지를 않으니까. 예, 바깥 리퍼 조항에 벗어날 것 같아요. 리퍼 근데 조항이 점점 많이 까다로워지고 더 축소되고 있어서 예. 리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가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완파 판정을 너무나도 짜잘한 거 갖고 이제 완파 판정을 해버리니까 리퍼 판정이 아니라 그 본 서비스 센터에서 이 정도는 예전 같으면 이 정도는 그냥 리퍼를 교환을 해주던 것도 지금은 이제 완파 판정하고 핸드폰 돈 내라. 사세요라고. 그 애플에서 사설 가라고 아예 막 그냥 하는 그러니까 거네. 그러네. 아예 그냥 분실하라고 굉장히- 분실보험 하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거네. 저는- 맞잖아요. 조건이 그거 아니야. 조건이 한 번이라도 사설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설에서 수리를 받았던 사람이 이제 정작 리퍼로 가고 싶을 때는 일단 한번 사설 가서 완화 판정 받은 확신이 든 상태에서는 그냥 굳이 애플 공시에다 가지 말고 그냥 분실해버리라는 얘기네. 분실해버리. 아니 그것도 아닌 게 아니지 맞지. 이런 왜냐면 건데 근데 자기 부담금이 분실 때는 거반 또 8만 원급이에요. 8만 원이라도. 그렇죠. 보험을 가입한 근데 사람들에서 8만 원만 내는 게 아니라 어. 현 시세가가 있잖아요. 어. 아까 이제 아, 맥시멈 그래도. 70원 그럼 2, 30만 원이 깨져요. 굳이 그거를 그 돈까지 내면서 새 거를 받으려고 할 거냐 하는 거죠. 받죠. 그렇죠. 받죠. 그럼 사람마다 틀린 당연히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핸드폰을 새로 살려면 80만 원이라는 돈이 100만 원 들어가는데. 근데 100만 원 옛날 들어가는데. 거잖아. 아니 만약에 옛날 지금 그래서 내가 얘기를 사람이 했잖아요. 팔고. 내가 서티지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맞지. 아이폰의 가장 큰 장점은 그 iOS가 계속 올라가더라도 이 하드웨어 상에 받쳐주면 저도 굳이 지금 3GS 쓰고 있지만 4G나 4OS가 나는 뭐 부럽지 않고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는 얘기죠. 큰 불편이 없는 한. 이 iOS 구동 자체만 받쳐준다면 하드웨어가 아이폰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거거든요. 예, 근데 그 기존의 이제 우리나라 S사라든가 뭐 이런 큰 해외 또 스마트폰 업체들은 하드웨어 자체, 사양 자체를 이 iOS에 못 따라가게끔 만들어버리잖아, 얘네들이. 만들어버리고, 일명이 피처폰이야. 말이 그렇지만 피처폰 개념으로 가고 있단 말인데, 아이폰은 그런 게 아닌 점에서는 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지네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 그 아이폰은 또 탈옥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탈옥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가면 또 리퍼 안 해줍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는 청님한테 사서 부탁을 하세요. 다시 복귀하는 아니요 거. 복구는 되게 쉬운 네. 부분인 거고 아니, 안 한 사람한테는 만약에 어려워. 그 리퍼를 받으러 가셔야 되는 상태나 수리를 점검받으러 가셔야 될 때는 탈옥하신 분이면 반드시 순정폰으로 만드신 다음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기록에 또 남겨지거나 이러면 피곤해져요. 그러니까요. 그거 또 보험도 안 돼요. 음.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데 불법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자기네 규정에 로컬룩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보험센터 쪽에서 이게 탈옥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보험 보상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애플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 방송을 알리세요. 그러니까 애플이다 그러면 알려줘야 돼요. 이런 거 정말 들으셔야 되고 최대한 많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보험이라든지 리퍼라든지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도 약간 개인적인 이득도 있겠지만 정말 그렇게 횡포를 부리는 대기업들한테 그렇죠. 정말 보험금 진짜 아무도 모르게 가입을 시켜놓고 몇십억씩 수익을 챙기는 그런 보험사, KT나 그런 회사들이 정말 이렇게 편법을 쓰면 무조건 물론 안 되겠지만 그렇죠. 정당한 이유에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거 모르고 그냥 쓰시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아이폰 5를 가지신 분은 100%인데 바로 본인의 어떤 요금제에서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아 나는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꼭 AS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분실에 대한 사항도 있으니까 분실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는 저희도 봤을 때는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소지가 있고 예. 그래서 그 보험은 일단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만약에 뭐 또 홈 버튼이나 이런 게 잘 안 써지시는 많은 분들도 그러면 어차피 그 리퍼 비용이 아까운 거라면 이렇게 사설센터에서 수리를 깨끗하게 뭐 저희도 사실상 경험을 하고 이제 직접 어떤 신임도에 의해서 불러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믿어주세요. 뭐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2, 3만 원 뭐 그때마다 그 가격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가격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강북구 수율입니다. 강북구 수율에서 가까우신 분 또는 멀더라도 그 주변 보장을 나는 아이폰이다 해서 일단은 보증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부분인 거고 참고로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보험하지 말고 사설이 그쵸.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사설 수리하고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원하시는 거를 선택하시는 부분에서 그래서 다 까는 겁니다. 리퍼도 얘기를 드리고 또 보험도 얘기를 드리고 사설도 다 접근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그렇죠. 아이폰을 잘 조합을 해야 돼. 본인이 조합만 하면 얼마든지 좀 본인한테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죠. 방송하는 이유가 들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저희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근데 이제 뭐 강북에 계신 분은 아 이거 사서 괜찮을까? 나는 뭐 기한도 끝났는데 이거 뭐 2, 3만 원? 그럼 가서 한번 견적은 받을 수 있잖아요. 바로 나와요. 그러면 사장님 나는 아이폰이다를 듣고 전화를 해주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좀 더 이렇게 좀 잘해줄 수 있으신 거죠. 그럼요. 제가 뭐 금액적인 지금 왜 제가 그 수리 금액을 다 못 밝히냐면 사설 수리점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다른 사설 수리점 분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렇죠. 제가 오픈은 못 하겠지만. 룰이 있으니까 룰이 그렇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딱 지정한 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액을 말해버리면 다른 데는 더 낮출 수도 있는데 이 방송은 계속 가고 그렇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더 적어낼 수 있으니까 제로섬 게임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 얼마예요 그러면 그때 달라 이런 개념 전화를 듣고 전화를 주시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는 아이폰은 지금 이 본방송 듣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못해도 그 앞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요. 그 보호 필름을 붙여드린다든지. 멋있다.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전화 주시면 더 친절하게 더 많은 것들을 어쨌든 다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수리 업체 이런 거에 비해서 서비스나 어떤 그럼요. 그 수리의 질 뭐 이런 거 자신 있으신 거죠? 그럼요. 그거는 뭐.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해드리고. 그리고 너무 멋진 분들은 또 제가 가까운 쪽에 아는 대로 또 추천도 드릴 수 있거든요. 뭐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얼마 전에는 충남 아산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기차를 타고 오셨다는데 그분한테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수리는 해드리는데 다음부터 오지는 마시라고. 뭐 저도 택배로 보내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지방에선 택배로도 많이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서울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100군데 이상의 사설 수리 업체가 있는데 지방에 많이 없으세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택배로 보내주시면 뭐 나는 아이폰이다로 들으시고 오시는 은근히 지방에서 많이 들으시다고요. 제가 택배비는 쏘겠습니다. 그래서 택배를 보내주시면. 이야!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부담 없이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907-4568번이고요. 서울이니까 0입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02를 누르시고 일단은 뭐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문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랑 다른 얘기를 만약에 하셨다. 그러면 리뷰 남겨주세요. 바로 찾아갑니다. 바로 쫓아갑니다. 이러고.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죠. 뭐 제가 뭐 사회자는 아니지만 뭐 편한 일단은 뭐 어떤 리퍼라든가 어떤 보험에 관해서는 우리
국혈라 천희님한테 문의를 남겨주시면 최대한 공부를 해서 해드릴 거고 네. 수리에 관해서는 또 이제 우리 이사님한테 얘기를 하면 뭐 아이폰에 관해서는 아, 그럼요. 그렇죠. 뭐 좀 든든한 후원자가 생기지 않을까. 네. 컨설턴트가 딱 나의 보좌관이 딱 옆에서 항상 수시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그렇습니다. 지원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네,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그 진짜로 수리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네. 하루에 몇 분 정도 계세요? 아, 그거를 되게 정량화 시켜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에요. 뭐 한 달로 통틀든 뭐 이렇게 대체로. 그러니까는 그거는 사설 수리 업체마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네이버에서 광고를 자기가 업체마다 광고를 얼만큼 광고비를 많이 쓰는 데는 한 달에 400만 원씩 광고비를 씁니다. 아,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전혀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죠. 네. 저는 그냥 블로그만 운영하고 있고 그 블로그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맞습니다. 저도 블로그 예. 사진 캡처해가지고 블로그를 전화드려. 통해서 오시는 예. 지금도 분들한테만 있습니다. 제가 수리를 서비스를 제공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분이 오시진 않아요. 뭐 현재는 뭐 하루에 2명에서 3분, 예. 예, 그 정도 수리를 해드리는데 뭐 물론 많이 해보신 분들이 뭐 기술력도 좋겠지만 예. 뭐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따로 더 전문가이신 분한테 이제 더 많은 것들을 배운 것도 있고 예. 그래서 뭐 어디가 잘한다, 어디가 못한다는 솔직히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사설 수리 업체는 웬만큼 다 잘 하세요. 예, 예. 예. 웬만큼 다 잘 하시고, 근데 이제 부품 자체를 좋은 걸 쓰냐, 나쁜 걸 쓰냐. 그런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있겠네. 그걸 믿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필요한 건데, 얼만큼- 왜냐하면 잘못했을 때 따질 수가 그렇지. 없잖아요. 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업체마다 양심적으로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리를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시면, 예. 저는 그건 다 해드려요. 진짜요? 예. 그렇다고 이제 가끔 그러시는 분 계세요.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해드렸어요. 나가시다가 찾길에서 다시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지셨는데 올라오셔갖고 다시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예. 본인 과실이 아닌 이상에서는 만약에 홈버튼을 수리를 해가셨는데 일주일 있다가 홈버튼이 다시 안 눌린다. 예, 예. 그런데 제가 다시 돈을 청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경험인데. 그러면은 뭐 무슨 음료수라도 하나 이렇게 사는 거 아니면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있다 가격적- 보니까 그렇게 해드릴 수는 그러니까 원가는 일단 뭐 기본적인 원가라는 건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어이. 근데 참 그 갈고 난 다음에 나 뭐 이렇게 이거 고쳤어 하고 신나게 가다가 또 네. 제일 많이 하신 분 6번까지 있었습니다. 액정 교체 6번. 오, 진짜. 와.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 그게 만약에 뭐 3만 원으로 일단 계산을 그냥 아니죠. 훔치고 했다고. 그걸 이제 방송 들으시면 오해할 것 같은데 액정 수리가 3만 원 아니고 홈버튼이나 그런 이제 간단한 부분이지 액정 수리는 6만 원 이상이세요. 대부분 사설 수리 업체에서는 예. 6만 원에서 8만 원, 9만 원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업체마다 다 틀리고요. 그런 정확한 가격을 제가 여기서 오픈을 못하고. 그거는 왜냐면 되게 매뉴얼 많은 게 3G랑 4랑 그렇죠. 뭐 4S랑 그렇지. 또 이제 앞으로 나올 아이폰 5. 5까지 해서 이게 어떤 통칭 가격이라고 매길 수가 많죠.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문의는 아까 네. 전화번호 알려드린 것처럼 한 번 더 말해주세요. 예. 907-4568. 예. 예, 이 번호로 예. 문의를 주시면 그때 제가 수리 가격을 다 시원하게 말씀드릴 거고. 예. 그렇게 하면 그게 뭐 제가 아이폰 4인데요. 뭐 어떻게 됐는데요. 그러면 일단 뭐 그렇죠. 전화상으로는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예. 분명히 얘기를 들으실 거고 그거 정확한 건 이제- 강북구 수리에 있는 이 소재하는 이쪽에 찾아오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정확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진행 과정 저희가 액정을 갈았을 때 걸리는 시간 보니까 한 20-30분 안에 끝났더라고요. 주변에서 말만 안 걸면 10분 안에서 끝날 것 같은데. 아주 순들한 말이 많았나요, 제가? 제가 예. 뭐 10초 F까지 끄습니다. 10분 F. 10분 F. 예, 10분 F, 10분 플랫까지. 고치는 과정에서도 600초입니다. 600초. 여러 사람 다른 사람도 수리하러 오고 막 그거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고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재밌었던 게 그 수리 과정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마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내게 지금 제대로 뭐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오픈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딱 앞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탁탁탁탁 하면서 뭔가 이제 소위 말하는 꼼수를 부릴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든다는 그쵸. 게 그 자리에서 따다다닥 하고 제가 뭐 안에 있는 부품을 따로 빼내서 다른 데 쓰거나 이제 근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선 수리 업체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여기는 자기 폰을 분해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해서 그럼 저렇게 구조가 돼 있구나. 설명해달라면 설명도 해줘요. 이건 뭡니다. 이거 뭡니다. 이거 뭡니다. 이런 식으로 해드리는데 설명을 원하시면 해드리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오래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저도 교체한 지 이제 거의 한 2주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 마음 같아서는 그 수리 과정 자체, 그러니까 분해랑 액정 가는 거를 동영상을 한번 찍고 싶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많이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 같은데 보시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별로 권해드리지 않는데. 그럼요, 안 돼요. 이유는 뭐냐면 저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시면 좋은데 부품을 사가서 자기가 해보겠다고 가세요. 그런데 며칠 있다 다시 오세요. 케이블 끊어지고 찢어지고 그러면 부품도 다시 사셔야 되고. 그렇죠. 수리도 또 저한테 맡기면 어차피 또 공임 드시고. 그러니까 2배로 돈이 드시니까 굳이 뭐 3만 2, 3만 원 아끼고자 그렇죠. 그렇게 부품만 사서 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대리운전 부르면 되는데 술 먹고 괜히 또 운전하고 갔다가 벌금 200만 원 내고 면허정지 100일 되고 이러느니.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의 어떤 소통의 길을 많이 열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적인 어떤 액션적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사설수리에 대한 어떤 부분을 오픈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마음에서 담고 있었던 어떤 홈버튼 진짜 가볍게 안 되는 것도 간단하게 가볍게 이제 뭐 2, 3만 원으로 홈버튼이 잘 된다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럭셔리한 아이폰을 가지고 홈버튼 안 돼갖고 짜증낸다는 거는 그 스트레스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시원스럽게 슬림 버튼이든 액정이 됐든 한번 이제 무조건 받으라가 아니라 뭐 한번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의 그 팟캐스트에 리뷰로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는 루트는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뷰 자체도 이제 한 개밖에 못 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리뷰들을 여러 가지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액션을 또 취해드리겠습니다. 뭐 수리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또 이제 주변기기 같은 아이폰 주변기기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제 컨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소개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반응이 계속 있어줘야 내가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박차를 갈 수가 있는데 무반응 안 좋습니다. 여러분 무반응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무풀 안 좋아요. 여러분들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풀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희가 노력하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소중한 하나하나를 받은 것만큼 여러분들도 뭔가 액션적인 주변에 모르는 뭐 아이폰을 쓰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아이폰이다를 이제 쭉 이제 완벽한 이제 동영상 백과사전을 만들 겁니다. 계속 만들어 나갈 거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저도 아이폰 관련된 모든 주변기기 또는 아이폰 관련된 이런 업체 뭐 여러 가지 또 더 나아가서는 아이폰 관련된 프로그램 하는 그런 쪽도 다 이제 해서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아이폰이다만 알고 있으면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애플 코리아를 뛰어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리뷰를 한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각자 마무리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를 한번 하도록 할까요? 먼저 이제 오늘의 초대 손님이신 분부터. 뭐 얼마만큼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리뷰 많이 남겨주시고요. 뭐 수리 관련해서 또 리뷰 궁금하신 점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와서 그 리뷰 달아주신 궁금한 점들 와서 속 시원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뭐 제가 뭐 할 말이 있나요? 뭐 너무 정말 즐거웠고요. 재밌었고요. 좀 모르는 분야의 부분도 많이 알게 됐고 이 사람의 인식의 전환이라는 게 상당히 살아오면서 크거든요. 한번 오늘 또 그런 날이었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오늘은 레티나 김덕구님이 안 계신 게 좋았을 거예요. 있으면 막 정신 쓰여서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본질적인
부분을 막 자꾸 딴 데로 살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데 어쨌든 참 그때마다 소중한 어떤 정보들을 만들게 해주고 이렇게 한 거에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자주 이제 친해져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2차로 가시죠. 하게 자, 지금까지 나는 아이폰이다의 큐얼라라 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